자동차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언론에만 미치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국토부 자동차과는 현대자동차 출장소로 얘기를 듣습니까? 소비자가 완전 봉되는 사회. 물론 어렵죠. 재벌 건들면 쫓겨나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사회고 공정한 사회겠어요? 누군가 하나는 바로 잡아야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무법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성 얘기가 있어서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올해 7월에 한국형 내무법의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까요? 강제성을 부과하자라고 하는 것에 형사벌로 강제하자는 건지 아니면 과징금 과태료로 강제하자는 건지 이런 몇 가지 등등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법들과의 어떤 정합성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태영호 법이라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혹은 국회가 무슨 로비에나 재벌의 영향력에 잡혀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서요. 법안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전 연락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원을 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한 것으로 봤는데요. 근데 박용진 의원께서 5년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국회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동차 쪽은 이러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청원을 저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차정일 기준으로 14만 회를 돌파를 했고요. 이게 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작 결함 관련해서 뭘 하면서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표출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민청원을 국회에 하든 청와대에 하든 청원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소수다. 소수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략 몇 명이 피해자가 있겠지. 극소수인데 뭘 저렇게들 신경을 쓰나. 그렇게 생각하는 정보 관료들도 많을 거고 잘 모르시는 국회의원님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박 의원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함이라는 게 어느 제조사나 발견이 될 수 있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브랜드든 서비스 센터의 안일한 대처 이런 게 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대기아차만 집중적으로 좀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제작사 중에 1위 메이커이고요. 예. 지금도 코로나 와중에 다시 또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시장 질서에 잘 적응하고 어떻게 정부의 규율과 소비자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이게 모범이 되죠. 전례가 되죠.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규율을 만들자고 하고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싫어하거나 저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좋은 능력을 보여줄 것 그러기 위해서 총수 일가가 투명한 어떤 지배를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자동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는 현대기아차 차만 쓰고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차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들이니까. 근데 저도 소비자로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그리고 현대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시장에서의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집중하고 있는 이유예요. 앞으로도 좀 계속 현대기아차 문제를 지적하실 겁니까? 현대기아차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우리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게 지금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양반이냐 아니냐, 너는 어느 집안 가문이냐, 이걸로 인생이 결정 났다고요. 태어나기를 노비로 태어나고 상놈으로 태어나고 농민으로 태어나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게 조선사회가 망한 가장 큰 이유 아니겠어요? 사회적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저는 불공정, 필망국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기아차의 문제는 시장에서 자동차 메이커 회사와 소비자와의 이런 불공정 관계를 해소하자고 하는 거지만, 그리고 그 한유총 관련해서는 유치원생들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2조씩이나 투입이 되는데 제대로 좀 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투명회계 시스템을 안착시키자라고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하는 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을 갖고 역동성을 갖고 우리 청년 세대가 막 두근두근 미래 희망으로 두근두근하고 청년들이 뭔가의 도전으로 우리 사회가 막 들썩들썩한 사회로 가려면 시장에서의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대자동차
자동차와 소비자들의 이 아주 작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쨌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소비자들을 대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고 국회의원 박용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시다가 요즘엔 또 현대차 저격수라고 불리고 계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로 개선하면 그만 지적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개선을 하면은 이 저격수 타이틀을 내려놓으실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여승동 사장이 와서 무한보증하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리콜 성실하게 진행하겠다 얘기를 해서 국회에서 최대 성과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승동 사장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잘해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1년인가를 정말 침묵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리콜 뭐 엉성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뉴 그랜저 문제가 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대응하니까 뉴 그랜저 엔진 오일 새고 있다니까 엔진 오일 게이지를 이런 막 꽂을 때라고 얘기하는 그 게이지를 바꿔주는 걸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해도 너무한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다시 모셔서 이렇게 하고 때마침 그때 코나에 사고가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국감장에서 하겠다. 국감장 오기 30분 전에 발표했더구만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국감에서 코나 화재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물어봤더니 LG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의원님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리콜 조치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와 웬일이야. 또 뭐 성과가 났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배터리가 아니라 다른 시스템. 셀도 문제. 예, 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만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제대로 소비자들의 눈을 직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까지 해야죠, 계속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재벌들, 특히 현대자동차는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회장 앞에서 이거 틀렸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얘기를 못 한대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피해가 납니다. 어떻게든 이걸 줄이려고, 어떻게든 자기들, 그러니까 리콜을 무상수리 조치로 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낮추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만 고쳐주고 이러면 돈이야 줄겠죠. 소비자의 불만은 줄지 않아요. 그런 일이 더 현대자동차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기업 문화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볼 수 있었던 이야기는 좀 많이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결함 그 자체 문제라던가 보다는 그 결함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웬만한 분들은 법과 제도가 문제라는 걸 또 잘 알고 계셔서요. 그리고 또 그걸 직접 개선할 수 있는 K1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는 좀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동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좀 자주 모실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뭐 자동차 내부 설계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모르고 옛날에도 뚜껑 앞에 열어보고 나서는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당황한 적이 많은데 저는 그냥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소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치른 가격만큼의 품질은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만 제조사는 그대로, 그리고 그 제조사가 그대로인 이유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큰 문제임에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관련자들은 소수입니다. 하긴 직접 문제를 관장해야 하는 구성원들조차 적극적이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대중은 개나 돼지와 같다. 한때 영화 속 발언이 실제 현실이 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은 영화의 속편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못 만들 것 같다. 현실이 영화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한때 뉴스를 보느라 드라마 시청률이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하니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그리 과장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요즘 나오는 자동차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영화 속 미래 자동차는 현실판 현대 자동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 요즘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강명의 작품에서 소개된 요제프 게벨스가 했다던 그 말이 더욱 와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까지 바꾼 사람들이 기업 하나 못 바꾸겠냐?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시민이라면 변화를 위해 진짜 움직여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영화를 뛰어넘는 현실을 이미 이겨냈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겪고 있는 시민의 힘,
못 만들 것 같다. 현실이 영화를 초월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자체도 속편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움직인다면.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오토포스트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따로 뭐 구독하시라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주위 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토포스트에 구독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도 큰 힘일 거라고 봐요. 국민청원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답니다. 지금 14만이랍니다. 30만 갑시다. 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흩어져 있으면 모래알갱이고요. 뭉치면 시멘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멘트 덩어리가 강력해야 제작사의 횡포,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갑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토포스트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승현 편집장님에 대해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사회 곳곳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박용진 TV 유튜브인데요. 박용진 TV에 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한 4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데 의견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페이스북에도 그렇고요. 박용진 혼자가 아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기분이 좋고, 그래 기운나야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워치하는 제작사들이나 재벌 대기업들이 박용진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느낄 테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구독자 늘려가지고 광고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국회의원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박용진 TV 페이스북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